뭐 한동훈 대표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싫어한다는 적도 없고. 난 좋아해. 그러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좋아하신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스나이킥의 박찬호 PD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귀한 분 모셔보았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 3번 동안, 3번 연속으로 최고위원을 현재 지금 달성하고 계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거 3번 하시는 거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3번 하신 거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 3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3선 한 사람은, 국회의원 3선 한 사람은 네. 굉장히 많은데, 최고위원을 3번 한 사람은 따지고 봐도 없어요. 이게 민주당 통틀어도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사실 고비고비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서 당에 좀 지도부에 입성해서 당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한 게 우리 당이 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꼭 있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총선에서 사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예는 역사적으로 처음이거든요. 과거에도 집권 여당이 좀 지긴 했지만 이래 108석이라고 하는 그 정당으로서는 참 처절한 패배를 당한 게 처음인데 그렇게 패배를 당한 이후에도 사실 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완전 발목 잡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당에서는 제대로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때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나라도 좀 나가서 제대로 당을 이끌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죠. 출마하는 과정에 근데 또 한동훈 대표와 팀을 이루어서 나온 분들이 워낙 그 한동훈 대표의 인기에 또 같이 편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당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전략적인 사고와 전열을 정비해서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당을 꼭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근데 일단 오늘 저 질문이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좀 약간 가벼운 질문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일단 당내 지금 지도부시잖아요. 이게 정치는 월급을 안 받고 오히려 당비를 더 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이 지금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먹고 사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사실 참 걱정이죠. 그게 사실 지금 지도부 대부분이 지금 현역 아니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당장 당대표도 마찬가지시고. 나머지는 다 현직 국회의원이죠. 근데 첫 번째 우리 최고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감도 말씀드리고 전부 공개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이제 당대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저도 우리 합심해서 싸우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공개회의 마치고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뭐 하여튼 이야기 나오다가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350만 원인가 당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월급도 안 주면서 너무하다고. 저도 80만 원 내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월급이나 좀 주지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용산의 대통령하고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표가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킨십이 어떻게 생기느냐? 쓰리고를 해야 되는데 쓰리고 뭐냐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마시고 상가집에도 같이 가고 이게 쓰리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식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랬으니까. 근데 정치가 그래서 리더십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 다 밥 먹고 술 마시고 그거 다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거 예. 다 돈 쓰는 거잖아. 근데 그 법인카드로 저 당대표의 정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주는 거니까 다 쓸 수 있거든. 네? 근데 최고위원은 법인카드도 없어요. 예. 근데 당비는 이제 80만 원씩 내지. 예. 그러면 뭐 먹고 사냐 이제 묻고 싶잖아. 그렇죠. 첫째 하나는 저는 그래도 변호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변호사지만 변호사 자격 누가 사가는 사람 있으면 자격증 팔고 싶어요. 아, 응? 제가 그 국내에 그래도 한 7번째 되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제가 일을 별로 하지 않지만 약간의 업무를 그 도와줘서 최소한 기초 생계비 정도 그 월급을 받아요. 기초 생계비. 그래서 굶어 죽진 않아. 그래서 정치인이 돈을 많이 쓰려고 마음먹으면 한정이 없는데 저는 네. 정말 돈 안 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네.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도 네. 정말 싸게 먹고 네네. 네.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도 밥값 내는 거 저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밥 사겠다고 하는데 네네. 쓸데없이 돈을 써가면서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보통 정치인들 보면 국회의원 하다가도 국회의원 시절에 큰 차 막 타고 다니고 예. 그 다음에 저 수행 비서 있어야 움직이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만두고도 뭐 직원을 개인적으로 봉급을 줘가면서 저 승용차 큰 거 몰고 다니고 자기 뒷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 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도 그러려면 결국은 불법이 수반이 되는 거야.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타던 차 지금 10년 넘게 타고 있는데 차가 50만 킬로 넘게 달렸어요. 아하. 돈을 안 쓰고, 돈을 적게 쓰고 안 쓰고 대신 정치 활동은 몸으로 떼어가면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지. 그거 아니면 이제 불법적으로 무슨 브로커 다니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네네. 할 수가 있죠. 좀 그런 면에서는 돈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래 좀 처량하게 보이나?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아껴서 잘 이렇게 지내고 계시니까 빨리 이제 빨리 원내로 진입을 시켜드려가지고 좀 네. 이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것도 뭐 네. 제가 또 이건 정말 비밀인데 한 가지 이야기하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미국 주식 투자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그 3년쯤 전에 엔비디아를 좀 샀거든. 네네. 그게 좀 10배 올랐어요. 주식. 투자에 또 이제 또 이게. 아니, 그래서 딴 거 뭐 산 거 중에 손해본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재산이 는 것이 미국 주식을 사서 네네. 오히려 재산이 늘었어요. 까먹지 않고. 또 그런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으셨다. 예. 네. 근데 그 주식을 하나도 안 팔아가지고 네네. 지금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죠. 아직 최근에. 수익은 안 했다. 근데 그걸 팔면 미국 주식은 22.5%의 양도소득세가 있고.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산다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한다 이런 반응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잖아요. 예. 그리고 배당도 받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네. 미국에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네. 주식을 사서 네. 시세 차익과 맞습니다. 배당으로 또 이익을 얻는 것도 외화 획득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화 획득에 또 상당히 맞습니다. 애국자십니다. 또 이제 또 한미 관계에 또 이렇게 또. 뭐 그건 아니고 그렇게 근데 뭐 개미가 뭐 얼마 되겠어. 말은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최고위원 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한동훈 대표랑 같은 팀이잖아요. 한 번도 방송 나가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싫어한다 한 적도 없고. 난 좋아해. 그러니까요. 뭐 한동훈 대표가 저를 교도소에 골인시키려고 했던 꼴메이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 네네. 한동훈 대표를 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 생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필요도 있어요. 그런 규리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셔가지고 법안 발의를 못 하시니까 법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원내대표 소관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렇게 잘 설명하신 건데 그게 뭐 자꾸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자꾸 엮어가지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뭐 있는데 정치권에는 항상 이렇게 편갈라서 네. 자기가 마치 안쪽 편에 무슨 수호자처럼 행세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마구 떠드는 건데 우리 네네. 당은 사실 오랜 동안에 네네. 그 당내 민주주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네.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 당은 사실 그 역사를 따져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부터 그 유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민주정의당이 되고 민주자유당이 되고 신한국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되고 그게 새누리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되고 이제 국민의힘이 됐거든.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여당이었거든요. 여당 시절에 대통령이 당 총재고 대통령이 그냥 다 결정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이 법안 통과시켜 하면 그게 당론 법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당이 총재의 1인 지배체제 국회의원이든 당원이든 전부 다 그냥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야당이 되고 나니까 당이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망가졌거든. 네네. 그래서 제왕적 총재 시절을 끝내자 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를 해서 지금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당내 민주화가 훨씬 진전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 가지의 정치적 산물인데 하나는 당대표가 멋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최고회의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고회의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은 대표와 최고위원이 다 의결을 하면 한 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당연히 다르죠, 네. 달라야 되지. 그게 같으면 그게 무슨 그렇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지. 그렇죠, 네. 그런데 최고회의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네네. 대표와 의견이 다르다고 항명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네, 그런 네. 항명이란 말 쓰는 것 자체가 네네네. 저는 북한으로 보내거나 그게 좀 중국으로 보내고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든 것. 당대표가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회의에서 의결을 하든 합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그거는 당은 시대적으로 조금씩 달라왔어요. 네네. 지금은 협의제가 대부분이죠. 그래도 사안에 따라 합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합의제라고 하면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어요. 즉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라는 거야. 그래서 당대표가 당권을 막 치고 흔들어서 자기가 무조건 당권을 장악해서 그걸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제도를 막고 공정하게 경쟁해라. 이게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세 번째가 당대표가 당론을 좌지우지하고 멋대로 결정 못하게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당은 61조에는 원내대표의 지위라고 해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지고 네네. 국회 운영에 관해서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당의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원외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하고 있던 대부분의 시기에도 네.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투톱 체제, 즉 당무에 관해서는 당대표가 총괄하고 당대표는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그리고 당무를 총괄한다. 당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천권, 네네. 당내 인사권, 재정권 그런 내용이죠. 네네. 그러니까 당 조직을 장악하고 당의 살림살이를 살고 네네. 국회의원 공천하고 지방선거 때 공천하고 네. 대통령 후보 선출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게 이제 중요하죠. 당무야. 근데 국회에서 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서 처리하고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하고 이건 원내대표의 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투톱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까 네네네.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지향해오는 이 세 가지 방식인데 네네. 민주당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행사했고 아. 지금은 이재명 총수께서 네, 총수죠. 이재명 이재명 그냥, 왕이죠, 왕. 예. 네. 이재명 하여튼 네, 대총통이 돼가지고, 네. 그래 하니까 저기는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저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가 아니고 당대표의 코딱지를 띄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네네. 제가 봐도 코딱지 떼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박찬대 그 네.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떼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생활을 오래 했던 김종인 할아버지께서 네, 그분 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는데 네. 우리 국민의힘 당헌을 만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국민의힘이라고. 맞아요. 그래도 민주당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우리 당은 이 투톱 체제라는 것을 뭐 잊어버린 거지 뭐. 아하,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까 좀 얘기 설명해드리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좋아하신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이야기도 나눌 정도로 가까이 지내신다.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이 영상으로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왜 대표를 안 도와주냐 하는데 이게 대표를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 당대표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못하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의 모임인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당론을.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특검법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많은 지금 그 투쟁을 해왔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특검법 이거 찬성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최상병 특검법을 의원총회에 결정을 하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오히려 약간 좀 분열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좀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제 네. TV에 나와서 네. 떠드는 사람 또는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 중에는 이제 맹목적으로 그들 말하는 미래 권력에 붙어 보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기회에 이제 자기가 무슨 아주 양심적인 맞습니다. 유튜버인 양 행세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네네.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뭐 이제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진실은 항상 결론은 나게 돼 있거든. 좋습니다. 그거를 뭐 두려워하고 이러면 정치판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지도부는 한 팀이라는 거. 네. 정말 다 똘똘 뭉쳐져 있고 괜히 그 인류한 최고위원만 뭐 처음에 막 저는 막 한동훈을 앞으로 지지하고 이런 큰 소리 쳐가지고 괜히 그 사람만 쏙 피해간 것 같아요. 아니 지지하던 누구가 그럼 네. 뭐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다 지지하지만 그렇죠. 네.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전행하는 것은 견제해야 당이 올바로 가거든요. 네네. 당대표가 바른 길로 가면 지원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최고위원이셔서 서울에도 지내시고 해야 되는데 대구에도 얼마나 일주일 만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서울에 계시고 얼마나 대구에 계시고 주말에는 가급적 대구에 와서 네. 대구가 이제 영남 지방의 또 교통의 중심지니까 대구로 와서 여기서 뭐 활동을 하죠. 근데 주말에 또 일정이 꼭 네. 대구만 있을 게 아니고 부산도 가야 되고 호남에도 네네. 가야 되고 네. 강원도도 가봐야 되고 네. 서울에서도 또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제주도도 가야 되고 다니실 때 저희 팀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시간이 있으세요? 아 주말이면 뭐 충분히 하고 평일에도 뭐 제가 김재원 TV PD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장소 제공해주신 저 파수구치 두루점 사장님 두 분이 제 대구 분들은 거의 다 우파입니다. 그래서 정책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잠깐 정책내를. 직접 한번 여 와서 직접 질문을 해주세요. 직접 질문을 해야지. 일단은 소개부터.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는 대구에서 컵숍을 운영하고 있는 정명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냥 네. 작은 지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국힘 쪽에 저격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이 보기에 눈살이 너무 찌푸려지는 것 같은데 이 우리 쪽에 어떤 저격로가 이쪽 우쪽에도 없고 이러니까 그걸 뭐 듣기만 듣고 어떤 대처가 너무 미흡하신 게 아닌가 싶어갖고 지지자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사실 막무가내죠. 사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우파 또는 보수 진영에서 보면 비호감 1위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재명보다 더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막 우격다진 막무가내 막말 이게 기본인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 그래 하면 벌써 징계당하고 끝나는데 그쪽에서는 환호해요. 막 영웅이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내년 이맘때쯤 교도소 가면 정청래 세상이 될 거예요. 정청래는 아마 다음에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확실히 밀어가지고 1순위 후보가 될 거거든요. 정청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 지지자, 개딸들 이런 쪽에 바라보고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팬덤 정치 최대 피해인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무리 정청래를 대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열광적으로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팬덤 정치 폐해가 지금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싸우려면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청래를 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극단까지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켜주느냐? 우리 진영은요, 그러면요, 징계당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보수 진영이 너무 비겁하다. 왜 우리는 전사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스스로 희생시키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멋있게 싸워줘야 되는데 멋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당내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나와 보려고.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사실 말재주가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게 얼굴에 정말 이 철판을 깔았어. 철판을 깔았어. 근데 저하고 TV 토론을 많이 했는데 끝나면요 제가 한 번은 그 아들이 둘일 거야 아마. 그래서 TV 토론 끝나고 시골에서 우리 중학교 동기가 자두 농사를 짓는데 우리 의성의 자두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즘 곧 나올 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두 상자를 보낸 거야. 근데 정청래 의원한테 그래도 우리 집에 자두가 두 상자 있는데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 자두 한 상자 보내겠다 해가 집 주소 마포에 사는 집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럼 다음날 전화 왔어. 아들놈이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다니는데 한 상자를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대. 한 상자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상자 더 보내줬죠. 근데 그래 보내줬으면 그 다음부터 좀 약간 이제 그래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자두 먹고 힘내가 더 세게 달고 철판을 깔았다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좌파예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박수 안 치나? 케이크가 남았습니다. 케이크가 남았습니다.